밤이 되면 더욱 북새통이 되는 곳, 대한민국 사교육의 중심 서울 대치동. 입시에 있어서는 가장 트렌드가 빠른 이곳 대치동 학원가에서 요즘 가장 주목받는 합격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수능 만점자와 의대 합격생이 입을 모아 말하는 그것. 강남대에서 배부해주는 모의고사랑 모의고사를 매주 일정한 시간에 보는 걸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제일 가장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인데,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성장한 게 이제 그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예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 그걸 내가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고 속날 가가지고 변수를 제거해서 고득점을 맞는, 이게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인데, 실전 모의고사란 기존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수능 모의고사와 흡사하게끔 학원에서 자체 제작한 모의고사 문제집입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그 입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전 모의고사 열풍은 한 학원에서 시작했다는데요. 전국 의대생 2명 중 1명은 이곳 출신이라는 광고를 하며 무섭게 성장한 이 학원은 2024년 연 매출이 약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고등학교 배정일 바로 다음 날, 학원은 이미 학교별 내신 대비반 설명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력으로 홍보하는 것은 역시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가 같이 들어있으니까 좀 각자간 점에 혹시 없는 분들은 실전 모의가 꼭 들어있어야 되는데. 학부모들에게 실전 모의고사를 배부한 뒤 왜 이 문제지를 믿어야 하는지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접수했던 문제들이었던 2학기 때 들어가도 실전 모의고사 교과서 접수한 건데 2학기 때는 거의 접수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의 핵심은 시험 적중률. 다른 과목 강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중에 나서는 그 문제를 많이 풀어본데 아이가 그 문제를 풀어도 안 풀어도 시험 문제는 어차피 맞출 문제입니다. 답이 안 보이게, 까다롭게, 혼동되게, 숨어있게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자료의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로 유일하게 돈을 들여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수행이라서 본인들이 제작하는 콘텐츠만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책이라는 것. 선생님이 수능 문제를 뭘 맞췄나 안 맞췄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수능이 나는 거거든요. 한 육모, 분모 정도 상황에서 보잖아요. 선생님 분모 몇 번 문제 맞췄대. 선생님 조금 늘어요. 그건 뭐 어떻게 맞추시죠? 못 찾는 거죠. 적중하냐 마냐에 따라 학생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학원 강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실전 모의고사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액 규모로 봤을 때 학원이 1년에 한 100억 이상 벌게 되고 단일 강사가 10억 이상 벌게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뭐 10억 이상 버는 강사가 있는데 모의고사가 자기 자체 모의고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사고예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다른 데 거 외부 거를 사다가 쓸 수가 없으니까. 강남의 또 다른 대형 입시학원. 이곳은 홍보하는 실전 모의고사의 종류와 양이 엄청났습니다. 자,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고사 케이스, 컨스탄트, 플럭스, 커넥스, 엑스, 이제 다양한 종류의 양도 풍부합니다. 특히 7월 이후에 하는 모의고사 콘텐츠만 봐도 K 7월부터 34회 일주일에 2회고요. X 6월부터 16회 일주일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회씩 모의고사가 나옵니다. 최근 서울대 경제학부에 진학한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의 아들. 그는 내신 시험에 대비해 2,000문제씩을 풀었다고 공부법을 밝혀서 화제가 됐습니다. 2,000문제에는 분명 실전 모의고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학원 관계자의 이야기. 이부진 씨 아들이 2,000문제를 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험 볼 때마다, 내신 볼 때마다. 근데 그 2,000문제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냥 문제집을 구입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자, 일단 주간지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마다 여러분들이 풀 거를 준다는 건데, 매일 5문제씩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서 그 주간지예요. 학원가에 쏟아지고 있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의 양은 가늠조차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강사 혼자만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의 이제 연구실이라고 그러는데 강사 딸린 연구실의 구성원들은 거의 다 대학생들이에요. 근데 대학생들은 이제 가르치면서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이었더라도 문제를 만들어내는 능력과는 또 별개니까. 강사와 대학생만으로는 역부족인 문제 개발. 사교육 시장이 찾은 방안은 무엇이었을까?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와 유명 학원 강사에게 문제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수억 원을 챙긴 전현직 교사들과 문제를 사들인 강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문제 공급자로 공교육의 학교 선생님들이 등장했습니다. 사교육과 공교육의 경계를 지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서울 양천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박 씨. 그는 총 5년 4개월 동안 사교육업체 6곳과 거래를 해왔습니다. 학원과 학교 교사 사이에 금지된 거래, 이른바 문항거래. 이를 최초로 취재했던 기자를 만나 박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돈을 벌어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교사라고 하면 정말 그냥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교단에 서시는 분들인데 학원하고 강사들하고 거래를 해서 수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는 게 좀 큰 충격이었고. 국어교사 박 씨는 사교육업체 6곳에 총 110회에 걸쳐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 판매해 세후 총 1억 9,900만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좀 더 심각했던 게 그렇게 거래한 문항을 내신 시험에 조금 변형해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좀 큰 배신이라고 느꼈습니다. 박 씨가 학원에 돈을 받고 판매한 문항과 그가 학교 내신 시험에 출제한 문항입니다. 같은 작품이 출제되거나 심지어 질문과 선지가 거의 일치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의 중간 기말고사 문제가 시험 전 외부에 이미 유출됐던 상황인 겁니다. 지금 현재 수시가 60% 이상을 뽑고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수능에 준하는 거죠. 영향력 자체가. 오히려 수능 시험보다 더 중요한 영역일 수도 있는 거죠. 공정성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라든지 대학 입시에 활용이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공정성을 깨뜨린 국어교사 박 씨. 그 이유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국어 담당하시는 선생님 내선 번호는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휴직 중이세요. 휴직 중이세요? 네. 혹시 언제부터 휴직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도 정확히 말씀 못 드리고. 그렇다면 해당 고등학교는 박 씨의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저희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없는데요. 그런 게 궁금하시면 공문을 요청하세요. 공문 요청 드리고 저희가 한번 방문 드리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판단하겠죠.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 내신 시험을 치렀던 학생들은 그 문제가 학원 교재에 실렸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학교의 졸업생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들 중에서도 굉장히 소위 말하는 빡센 공부 분위기가 굉장히 잘 잡혀있는 학교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실력을 가지고는 고등학교에서 좋은 내신 성적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내신 문항이랑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들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지. 조금 천천히 봐도 괜찮을까? 졸업 후에 알게 된 믿었던 학교 선생님의 민낯. 문제 내용이랑 선지가 순서만 바뀌어져 있고 조금 완벽히 똑같은 경우도 좀 있네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9번 문제랑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 마이클 샌델, 윤리학자 마이클 샌델 요거 말고는 보기 지문도 완벽히 똑같고 선지의 내용도 완벽히 똑같아요.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걸 똑같이 낼 생각을 하신다는 게 졸업생은 한동안 두 시험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험 문제 하나에도 이거 틀렸어 막 등급이 갈렸네 이러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그 친구들도 어찌 보면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실제로 피해자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정말 남일 같지가 않아요. 학원에 돈을 받고 판매한 문항 중 14개 문항을 학교 시험에도 출제한 박 씨. 그는 검찰에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생님 전화번호 맞을까요? 네네.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교재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제공하는 일을 한다라고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돈만을 보고서 해왔던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즐거운 일이었고 그게 이제 하다 보고 시간이 이제 이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도 점점 좀 커져 왔던 일이었지. 학원과 거래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것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을까? 제가 이제 뭐 사건이 나고 나서는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는 미처 그런 생각을 못 했네요.